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학생들의 용감한 도전이 오늘도 펼쳐집니다. 지식과 담대함을 겸비한 도전자들의 실력에 절대 놀라지 마시고요. 이 흥미진진한 대결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아라.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히는 1라운드,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그리고 정답을 맞춰라.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용현여자중학교 정유진 학생. 안녕하세요. 용현여중 3학년 정유진입니다.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만수중학교 진병찬 학생. 안녕하세요. 만수중 3학년 진병찬입니다. 코프리듯이 문제를 풀어버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상인천중학교 홍기선 학생. 안녕하세요. 상인천중학교 3학년 홍기선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안양보흥중학교 이유빈 학생. 안녕하세요. 안양보흥중학교 3학년 이유빈입니다. 학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하고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인데요. 정답을 맞히게 되면 2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히게 되면 시작 점수 1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가장 왼쪽에 위치한 정유진 학생부터 숫자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저는 2번 선택하겠습니다. 2번. 자, 숫자 2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2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중 북극에 위치한 기지는 무엇일까요? 1번 장보고 과학기지, 2번 다산과학기지, 3번 세종과학기지. 답은 3번 세종과학기지입니다. 3번 세종과학기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다산과학기지였습니다. 다산과학기지는 북극, 장보고 과학기지와 세종과학기지는 남극에 세워진 극지연구소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정답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형용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산뜻하다, 2번 모자라다, 3번 좋다. 답은 2번 모자라다입니다. 2번 모자라다. 정답입니다. 해수의 구조 중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바람의 작용을 받아 수온이 일정하게 높은 층은 어디일까요? 1번 수온 약층, 2번 심해층, 3번 혼합층. 답은 1번 수온 약층입니다. 1번 수온 약층. 틀렸습니다. 답은 3번 혼합층이었습니다.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가열된 해수가 바람의 혼합작용을 받아 수온이 높고 일정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릴게요. 당학에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순수 전통음악을 뜻하는 국악은 무엇일까요? 1번 정악, 2번 향악, 3번 아악. 답은 2번 향악입니다. 2번 향악. 정답입니다. 법의 종류 중 국가와 개인 간에 지켜야 할 법은 무엇일까요? 1번 공법, 2번 사법, 3번 사회법. 답은 1번 공법입니다. 1번 공법. 정답입니다. 자, 정유진 학생 60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진병찬 학생 차례입니다. 앞서서 정유진 학생의 긴장이 사실 여기까지도 느껴졌는데
병찬 학생은 어때요? 저도 큰일 났어요, 지금. 아, 큰일 났어요? 긴장 많이 돼요? 앞선 문제 들어봤을 때 속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봤을 것 같아요. 몇 네. 문제 정도 정답을 맞힐 수 있었나요? 3-4 문제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서너 문제 정도 굉장히 고득점을 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또 힘을 내자고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갈까요? 화이팅!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역시 진병찬 학생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저희가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자, 그럼 병찬 학생 숫자를 선택해 주세요. 3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자, 숫자 3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3에 포함된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학, 2번 중용, 3번 소학. 답은 2번 중용하겠습니다. 2번 중용.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소학이었습니다.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입니다. 소학은 사서와 함께 지방 향교에서 쓰인 유학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김유정, 2번 박완서, 3번 주요섭. 1번 하겠습니다. 1번 김유정.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박완서가 정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정답을 꼭 맞춰주길 바라겠습니다. 빙하가 깨져 바다 위를 떠다니는 조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빙상, 2번 빙붕, 3번 유빙. 1번 하겠습니다. 1번 빙상.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유빙이었습니다. 유빙은 깨진 빙하 조각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빙상은 대륙을 덮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말하고요. 빙붕은 육지로부터 확장된 빙하가 바다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했을 때 황적색으로 변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번 포도당, 2번 지방, 3번 녹말. 1번 포도당 하겠습니다. 1번 포도당. 정답입니다. 악곡 전체가 24마디로 이루어진 형식은 무엇일까요? 1번 세도막 형식, 2번 두도막 형식, 3번 한도막 형식. 답은 1번 세도막 형식입니다. 1번 세도막 형식. 정답입니다. 진병찬 학생 40점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홍기선 학생 차례입니다. 자, 앞서서 두 학생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어때요? 좀 떨리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어려운 것 같아요. 진병찬 학생의 문제를 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속으로 몇 문제 맞췄나요? 3문제 정도 맞췄습니다. 3문제 정도 맞췄어요. 자, 홍기선 학생도 이제 숫자를 선택을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할 텐데 목표는 몇 문제인가요? 3문제 이상입니다. 3문제 이상. 역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는 모습인데 떨지 마시고 자, 숫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번 선택하겠습니다. 4번. 자, 숫자 4를 선택했습니다. 놓치는 문제 없이 다 맞춰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커 분자 배열이 매우 규칙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1번 고체, 2번 액체, 3번 기체. 1번 고체하겠습니다. 1번 고체. 정답입니다. 김영랑의 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에서 등장하지 않는 시어는 무엇일까요? 1번 샘물, 2번 물결, 3번 옹달샘. 3번 옹달샘 하겠습니다. 3번 옹달샘. 정답입니다. 발의 제10대 왕으로 최대 영토를 확보하며 주변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렸을 정도로 발해의 전성기를 이룩한 왕은 누구일까요? 1번 무왕, 2번 문왕, 3번 선왕. 2번 문왕 하겠습니다. 2번 문왕.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선왕이었습니다. 선왕은 9세기 발해의 전성기를 이룩한 왕입니다. 연해주로부터 요동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당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했습니다. 답은 3번 선왕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바늘 한 쌈은 바늘 몇 개를 의미할까요? 1번 20개, 2번 24개, 3번 28개. 2번 24개 하겠습니다. 2번 24개. 정답입니다.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탄소, 2번 질소, 3번 산소. 2번 질소 하겠습니다. 2번 질소. 정답입니다. 홍기선 학생 80점을 획득합니다. 자, 80점을 획득했습니다. 단 한 문제만 놓쳤는데 홍기선 학생, 문제 난이도 어떤 것 같아요? 앞에 두 명보다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군요. 네. 사실 어떤 숫자를 선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응원단이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누구 왔나요? 가족과 이모분들 오셨습니다. 가족과 이모들까지 총출동했군요. 오늘 1등 하겠다고 약속했겠죠? 글쎄 1등까지는 또 약속을 안 하고 온 것 같은데 실력이 일단 대단합니다. 80점을 획득했고요. 이제 네 번째 학생, 마지막 주자 만나볼 텐데 이유빈 학생. 네, 가장 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어때요? 좀 많이 긴장됩니다. 많이 긴장돼요? 네. 앞에서 새 친구들도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를 맞힐 때는 차분하게 맞춰줬습니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숫자 하나만 남아있거든요. 외쳐주세요. 네, 숫자 1 하겠습니다. 자, 숫자 1을 선택했고요. 자, 그럼 숫자 1에 포함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빛의 굴절률이 가장 큰 매질은 무엇일까요? 1번 유리, 2번 물, 3번 공기. 답은 3번 공기 하겠습니다. 3번 공기.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유리였습니다. 굴절률은 고체, 액체, 기체 등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고체에 가까울수록 굴절률은 크고 빛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정답은 1번 유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송나라 때의 발명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화약, 2번 활판 인쇄술, 3번 종이. 답은 3번 종이입니다. 3번 종이. 정답입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성행한 인상주의의 대표 미술가는 누구일까요? 1번 피카소, 2번 모네, 3번 뭉크. 답은 2번 모네입니다. 2번 모네. 정답입니다. 다음 중 전자의 수가 가장 많은 원자는 무엇일까요? 1번 수소, 2번 탄소, 3번 헬륨. 답은 2번 탄소입니다. 2번 탄소. 정답입니다. 뱃사람들이 부르는 말로 맑은 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1번 소소리바람, 2번 한이바람, 3번 쇳바람. 답은 2번 한이바람입니다. 2번 한이바람. 정답입니다. 이유빈 학생 80점입니다. 자, 이렇게 100점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정유진 학생이 60점, 진병찬 학생이 40점, 홍기선 학생 80점, 이유빈 학생 80점을 획득했습니다. 도전자들의 두뇌를 깨우는 시간 100점 라운드. 긴장은 저리 가라. 각자의 실력을 자랑하며 시작 점수를 획득한 4명의 도전자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실력은 빙산의 일각이다. 도전자들의 진짜 실력이 1라운드 대결에서 펼쳐진다. 1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게 되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화산지형, 경제, 식물, 전기, 우리말, 미술, 문학, 에너지, 책.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자, 각자 자신 있는 분야의 키워드가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홍기선 학생과 이유빈 학생, 2명의 학생 중에서 왼쪽에 위치한 홍기선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에너지 고르겠습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에너지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매체가 되는 물질 없이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 현상은 태양 에너지가 지구까지 도달하는 것을 자, 진병찬 학생, 복사 에너지입니다. 복사 에너지. 정답입니다. 네, 문제가 채 출제되기도 전에 잘 맞춰졌는데요. 열 전달의 3가지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입니다. 그중 복사는 전자기파를 통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직접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복사 에너지 잘 맞춰졌고요. 70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선택권도 가져갔는데요. 자, 어떤 키워드 선택할 건가요? 미술 선택하겠습니다. 미술. 자, 미술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미술 문제 드립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사용된 이 서체는 무엇일까요? 이유빈 학생. 답은 편연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편연체입니다. 편연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네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사용된 이 서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유빈 학생. 답은 궁서체입니다. 궁서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진병찬 학생. 답은 휴먼 도듬체입니다. 휴먼 도둠체. 틀렸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판본체 혹은 고체였습니다. 판본은 목판, 활자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찍어낸 책을 말하며 이러한 책에 사용된 글씨체를 판본체라고 한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사용된 서체로 글자는 정사각형에 가깝고 획의 굵기가 일정한 것이 특징이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점이 없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버저를 누르고 많은 답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봐야 할 텐데요. 진병찬 학생이 다시 한번 키워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경제 선택하겠습니다. 경제. 자, 세 번째 키워드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자가 꼭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경제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많이 사두었다가 이유빈 학생. 답은 매점 매석입니다. 매점 매석. 정답입니다. 네, 매점 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죠. 정답은 매점 매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1라운드 네 번째 키워드 이유빈 학생이 선택해 주시죠. 전기 하겠습니다. 전기. 자, 전기 선택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물체 사이에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이것은 자, 이유빈 학생. 답은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정답입니다. 네, 정전기는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 전하의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를 말합니다. 정전기 역시 아주 잘 맞춰줬습니다. 자, 문제가 출제되자마자 역시 정답을 맞춰주고 있는 이유빈 학생인데요. 140점으로 큰 점수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이유빈 학생이 5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문학 하겠습니다. 문학. 자, 문학을 선택했습니다. 1라운드 5번째 키워드. 문학 문제 드립니다. 소설이나 희곡 등에 사용하는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 이유빈 학생. 답은 시나리오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틀렸습니다. 진병찬 학생. 답은 복선입니다. 복선. 정답입니다. 네,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의미의 암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측면이 강한 반면 복선은 나중에 일어날 사건의 실마리를 앞쪽에 미리 설정해두는 장치입니다. 복선 잘 맞춰줬습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 1라운드 중간 결과 차분히 선두구치기에 돌입한 이유빈 학생. 여유와 내공을 겸비한 진병찬 학생이 그 뒤를 쫓는다. 아직 정유진, 홍기선 학생은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황. 남은 문제는 4문제. 2라운드 진출자를 결정한 1라운드를 주목하라. 자, 다음 키워드 진병찬 학생이 선택해주세요. 우리말 하겠습니다. 우리말. 자, 우리말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말 키워드 문제 드립니다. 북한의 위생실은 우리말로 화장실을 뜻하며 꼬부랑국수는 라면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북한말 깎아쟁이는 우리말로 무엇을 뜻할까요? 진병찬 학생. 답은 미용사입니다. 미용사. 정답입니다. 네, 깎아쟁이는 이발사 혹은 미용사를 뜻하는 북한말입니다. 이발사, 미용사, 이용사 모두 정답입니다. 자, 진병찬 학생이 2문제를 연달아 맞히면서 130점이 됐습니다. 현재 단독 선두인 이유빈 학생을 10점 차로 따라잡았습니다. 자, 정유진 학생과 홍기선 학생은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기선 학생 지금 방금도 심호흡을 크게 하는 모습인데 아직도 긴장이 돼요? 아까보단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괜찮아요? 제가 듣기로 옆에 있는 진병찬 학생과 친구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같이 오늘 출연하기 전에 좀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먼저 간다는 소리를 들어서 며칠이냐고 물어봤더니 똑같아서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좀 자주 만나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럼 진병찬 학생의 실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2명의 학생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 1명의 학생이 진병찬 학생입니다. 아,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 2명을 기억하는데 그중 하나가 진병찬 학생이군요. 오늘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진병찬 학생의 생각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홍기선 학생? 되게 옛날부터 제가 과학 이런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줬고 되게 재밌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재미있는 친구예요? 네. 어떤 면에서 재미있는 친구인가요? 그냥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아,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그런데 오늘 문제를 푸는 모습에서는 홍기선 학생이 아직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로서 뭐 화이팅 하라는 조언이나 뭐 그런 거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엔 같이 붙자. 마지막에 같이 붙자고 해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옆에서 정유진 학생 그냥 듣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친구끼리 지금 결승에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유진 학생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기입니다. 네. 현재 1라운드 단 3문제만 남겨져 있고요. 이번 라운드를 마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합니다. 조금은 분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1라운드 다음 키워드 역시 진병찬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식물 선택하겠습니다. 식물. 자, 식물 선택했습니다. 1라운드 7번째 키워드 식물.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시 식물과 쌍떡잎 식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줄기의 부피 생장이 일어납니다. 진병찬 학생. 답은 생장점입니다. 생장점. 틀렸습니다.
자,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시 식물과 쌍떡잎 식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줄기의 부피 생장이 일어납니다. 생장점과 함께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조직은 무엇일까요? 식물의 물관과 체관부 사이에 있는 분열 조직입니다.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형성층 혹은 구름켜가 정답이었습니다. 형성층은 식물의 물관과 체관부 사이에 있는 분열 조직으로 쌍떡잎 식물과 거시 식물에만 있으며 외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없기 때문에 줄기가 굵어지지 않고 가늘게 자랍니다. 자, 형성층. 아쉽게도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단 2문제고요. 정유진 학생이 60점, 진병찬 학생이 130점, 홍기선 학생이 80점, 이유빈 학생이 14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번째 키워드 역시 선택권은 진병찬 학생에게 있습니다. 화산지형 선택하겠습니다. 화산지형. 자, 1라운드 8번째 키워드는 화산지형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화산이 폭발해 다량의 마그마가 분출된 후 생기는 함몰 지형입니다. 에스파니어로 솥 혹은 냄비라는 뜻인 이 지형은 무엇일까요? 이유빈 학생, 답은 크레이터입니다. 크레이토? 크레이터. 크레이터. 틀렸습니다. 일본의 아소산,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도 이 지형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힌트를 드릴게요. 화구의 일종으로 화산체가 형성된 후 대폭발에 의해 2차적으로 형성된 분지를 말합니다. 정유진 학생, 답은 천지입니다. 천지. 천지 틀렸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진병찬 학생, 답은 화산 분지입니다. 화산분지. 화산분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칼데라였습니다. 칼데라. 포르투갈어의 칼데리아에서 유래한 칼데라는 화구의 일종으로 화산체가 형성된 후 대폭발에 의해 2차적으로 형성된 분지다. 대표적인 칼데라로 일본의 아소산,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발리의 바토르 등이 있다. 역시나 이번 문제도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단 하나만이 남아있는데요. 현재 진병찬 학생이 130점, 이유빈 학생이 140점으로 2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진 학생과 홍기선 학생, 이 두 학생에게 이번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역시 진병찬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책 선택하겠습니다. 책. 자, 1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책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책. 문제 드립니다. 중국 진나라 때 유학자들이 봉건제를 찬양하고 중앙집권제를 비난하자 시황제는 이유빈 학생, 답은 분서갱유입니다. 분서갱유. 정답입니다. 네,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고집하던 진시황은 사상 통제의 필요성을 느껴 의학, 복서, 농업서적 이외에 전국의 서적을 불사르고 학자 약 460명을 생매장했습니다. 분서갱유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유빈 학생이 170점이 됐습니다. 역시나 훌쩍 달아나게 됐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하면서 정유진 학생이 1라운드 탈락자가 됐습니다. 지금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기분이 어떤가요? 아쉽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지나고 나니까 크게 아쉬운 것 같아요? 아는 문제가 있었는데 번호를 못 눌러서 안타깝습니다. 아쉽게도 정유진 학생이 계속해서 긴장을 가져가는 바람에 아쉽게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한다고 했을 때 응원해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탈락하게 돼서 아쉽고 자랑 많이 했는데 제일 먼저 떨어져서 슬픕니다.
슬프다고 하네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비록 오늘 도전은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이 되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병찬 학생이 130점, 홍기선 학생이 80점, 이유빈 학생이 170점으로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2라운드 티켓을 거머쥔 도전자들. 신중함을 무기로 선두를 지켜낸 이유빈 학생과 가공할 만한 실력으로 글을 쫓는 진병찬 학생, 아쉬운 성적으로 1라운드를 마친 홍기선 학생까지 긴장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정유진 학생은 안타깝게 탈락했다. 치열한 대결이 기대되는 2라운드, 최종 라운드 진출자를 가려낼 혹독한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2라운드는 총 7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후회 없는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저항에 따라서도 변하는데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이유빈 학생. 답은 오메 법칙입니다. 오메 법칙. 정답입니다. 네, 오메 법칙은 1826년 독일의 물리학자 옴이 발견한 것으로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자, 이유빈 학생 30점을 획득하면서 200점이 됐습니다. 역시나 훌쩍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진병찬 학생은 130점, 홍기선 학생은 80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2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자, 2라운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론적 기초를 세운 대표적인 추론법입니다. 진병찬 학생. 정답은 답은 3단론법입니다. 3단론법. 정답입니다. 네, 3단론법의 예로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대전제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는 소전제에 의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드릴 텐데요. 세 번째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뒤따른. 이유빈 학생. 답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정답입니다. 네, 인과응보는 원래 불교 용어로 전생의 인연에 따라 내생에 합당한 보답을 받는다는 뜻이었는데요. 현재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이유빈 학생이 인과응보 잘 맞춰줬는데요. 앞서서도 한자 문제를 맞춰줬는데 한자 공부를 따로 좀 하나 봐요. 옛날에 한자를 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릴 때 책 같은 걸 많이 읽었었는데 거기서 한자 많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읽은 책에 한자어가 많았군요. 네. 또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는 이유빈 학생입니다.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230점이 됐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토지를 단위별로 세분해 경계를 그어놓은 지도를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문서로 토지 권리를 행정적, 사법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이 지도는 무엇일까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문서.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지적도였습니다. 지적도.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등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이 기록돼 있으며 토지의 권리를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지도, 지적도가 정답이었습니다. 어느덧 중반을 달리고 있는 2라운드.
4문제를 풀어본 결과 현재 선두는 뛰어난 집중력으로 점수차를 벌리기 시작한 이유빈 학생. 그리고 재빠르게 한 문제를 맞힌 진병찬 학생이 뒤를 바짝 추격하는 상황에서 홍기선 학생은 아직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3개. 자존심을 건 세 학생의 대결을 끝까지 주목하라. 자, 그럼 2라운드 5번째 문제를 드릴 텐데요. 역시 영상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시고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다음 국기가 상징하는 자, 국기가 보여지자마자 이유빈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러시아 그리고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정답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국기, 상징하는 국가는 러시아, 그리고 수도는 모스크바 정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정식 국가 명칭은 러시아 연방입니다. 자, 이유빈 학생이 역시 정답을 맞춰주면서 26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단 2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6번째 문제 드립니다. 1885년 조선 정부가 미국인 선교사 알렌의 건의를 받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광해원으로 불렸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유빈 학생, 답은 제중원입니다. 제중원. 자, 제중원 정답일까요? 제중원. 정답입니다. 네, 알렌은 갑신정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하며 궁중전의로 발탁됐는데요. 그중 고종에게 서양의학의 보급과 서양식 의료기관 설립을 건의해 제중원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유빈 학생이 이번에도 역시 정답을 맞춰주면서 290점으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홍기선 학생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기 전에 긴장을 늦추고자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자, 마지막 남은 한 문제, 2라운드 들어서 단 한 문제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2라운드 7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0팽창 정도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판을 붙인 것입니다. 진병찬 학생, 답은 바이메탈입니다. 바이메탈. 네, 바이메탈 정답입니다. 네, 정답 바이메탈이었고요. 회로가 연결되어 전류가 흐르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면서 전기를 차단합니다. 바이메탈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병찬 학생이 190점, 그리고 이유빈 학생이 290점이고요. 홍기선 학생이 아쉽지만 80점으로 이번 라운드까지 도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홍기선 학생은 장래 희망이 뭔가요? 저는 교사가 꿈입니다. 교사? 어떤 이유로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저도 선생님에게 추천받은 것처럼 저도 다른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도전은 여기서 마감하게 됐지만 그 교사라는 꿈을 향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홍기선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진병찬 학생이 190점, 이유빈 학생이 290점으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학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2라운드. 시작부터 단 한 번도 선두를 놓치지 않았던 이유빈 학생과 시조 1번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았던 진병찬 학생이 3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세 도전자 중 최하 점수를 기록한 홍기선 학생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진병찬, 이유빈 학생의 점수 차이는 100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두 도전자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인천 만수중학교의 진병찬 학생, 안양 구송중학교의 이유빈 학생의 최종 3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진병찬 학생이 190점, 이유빈 학생이 290점, 두 학생 100점 차를 기록 중입니다. 진병찬 학생,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와, 끝까지 승부를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데 점수차가 적지는 않습니다. 100점이라는 점수차 부담이 좀 될 것도 같은데 어때요? 축구도 역전승이 재밌고 게임도 역전승이 재밌는데 퀴즈쇼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100점 차이를 역전해서 멋진 역전승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유빈 학생, 진병찬 학생의 다짐은 100점 차를 넘어서 역전승을 해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빈 학생의 생각은 어때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 역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두 학생의 이 다짐만큼이나 이곳의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굉장한 두 학생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최종 3라운드 킹왕짱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서로 다른 배점들이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현재 두 학생 중에서 이유빈 학생이 290점으로 점수가 더 높은 상태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유빈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퀴 하겠습니다. 퀴. 자, 퀴를 선택했습니다.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럼 50점짜리 퀴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회전하는 운동계를 관측할 때 볼 수 있는 겉보기 힘입니다.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닌 회전에 의해 생기는 이 진병찬 학생, 답은 원심력입니다. 원심력. 자, 원심력 틀렸습니다. 자, 진병찬 학생, 답은 구심력입니다. 구심력. 자, 구심력 틀렸습니다. 자, 이제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신중하게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회전하는 운동계를 관측할 때 볼 수 있는 겉보기 힘입니다.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닌 회전에 의해 생기는 이 가상의 힘. 자, 진병찬 학생. 모르겠어요. 네, 아쉽게 3번의 기회에서 모두 정답을 이야기해주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전향력, 편향력, 코리올리의 힘이었습니다. 전향력은 북반구에선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힘을 말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번 문제는 정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진병찬 학생이 50점을 더 따라가지도 또 이유빈 학생이 50점을 더 달아나지도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100점 차의 점수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봐야 할 텐데요. 역시 이유빈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즈 하겠습니다. 즈. 자,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진병찬 학생이 맞춰주게 되면 290점, 동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유빈 학생이 정답을 맞히게 되면 390점이 되죠. 200점 차가 됩니다. 이번 문제를 이유빈 학생이 맞히게 될 경우 대결은 끝이 납니다. 자, 두 학생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100점짜리 즈 문제 드립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반합리주의와 이유빈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게 되면 이유빈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자, 이유빈 학생 답은? 답은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베르사유 조약. 자,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답했는데요.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반합리주의와 반문명을 추구하는 예술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초현실주의의 뿌리로 불리는 이 문화운동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뜻하지 않다. 허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유빈 학생이 다시 한번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 문제 맞히게 되면 이유빈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자, 답은? 답은 아나키즘입니다. 아나키즘. 아나키즘.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라운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100점이 걸려있는 이번 문제를 이유빈 학생이 맞힐 것인가? 아니면 진명찬 학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과연 정답은? 자, 답은? 답은 아나키즘입니다. 아나키즘. 아나키즘.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만 남아있고요. 제한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아쉽습니다. 정답은 다다이즘 혹은 다다였습니다. 다다이즘은 제1차 세계대전의 불안 속에서 합리주의 문명과 사회체제 자체를 부정한 예술운동입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진병찬 학생과 이유빈 학생, 두 학생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역시 이유빈 학생이 선택을 해줄 텐데요. 선택한 키워드는요? 킹 하겠습니다. 킹. 자, 역시 높은 배점이 숨어 있습니다. 100점짜리 킹 문제. 진병찬 학생이 이번 문제를 맞춰준다면 이유빈 학생과 동점으로 다음 문제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빈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거나 두 학생 모두 정답을 맞히지 못하게 돼도 이유빈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놓여있는 두 학생인데요. 10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이 책은 1592년부터 7년에 걸쳐 일어난 이유빈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게 되면 이유빈 학생이 킹왕짱이 됩니다. 답은? 답은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 난중일기? 틀렸습니다. 자, 진병찬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 한 번만이 남아있는데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이 책은 1592년부터 7년에 걸쳐 일어난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황 등을 기록한 것인데요. 조선 중기의 문신 류송룡이 집필한 다시 한번 이유빈 학생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답은? 답은 징비록입니다. 징비록. 징비록이라고 답을 해줬는데요. 징비록이 정답일 경우 이유빈 학생이 킹왕짱이 됩니다. 이번 문제 정답. 징비록 정답입니다. 네, 징비록은 일본, 중국 등으로 번역돼 퍼지며 조선의 존재를 널리 알렸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임진왜란에 대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유빈 학생이 100점짜리 킹 문제를 맞히면서 390점이 됐습니다. 진병찬 학생과는 200점의 점수차가 나는 상황인데요. 남아있는 점수가 왕의 30점, 그리고 짱의 50점, 이렇게 80점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킹왕짱은 이유빈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이유빈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학생 축하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나.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이 100만 원의 장학금을 어디에 쓸지 부모님하고 상의를 안 했나요, 아직? 했습니다. 어디에 쓸 건가요? 엄마, 아빠 선물 사드리고, 할머니, 엄마? 할아버지 용돈 드리고. 엄마, 아빠 선물을 사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을 드리기로 이미 상의를 하고 온 걸 보니까 1등을 좀 예상하고 왔나 봐요. 예상까지 아닌데 혹시나 되면은 그렇게 하죠. 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차분한 모습으로 문제도 잘 풀어준 우리 이유빈 학생도 정말 효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쉽게 2등을 했지만 정말 멋진 대결을 보여준 우리 진병찬 학생. 지금 기분이 어때요? 처음에 그 100점 라운드에서 40점 맞았을 때 그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자체로도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왔죠? 예. 부모님하고 또 할머님하고 같이 온 것 같은데 네.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고마워! 정말 해맑은 학생들과 함께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좀 젊어지고 어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름드리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듯 위대한 성과는 오랜 준비를 필요로 한다. 독일의 작가 괴테의 말인데요.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디지털 전문회사 네오랩에서 스마트펜을 드립니다. 진병찬 학생이 또 못지않은 개인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연습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죠, 진병찬 학생이 한 거? 예. 어떤 건가요, 장기가? 손으로 악기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굉장했습니다.